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많이 추워졌죠. 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을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정말이지, 코로나 이전 이후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마스크를 잘 쓰고 이 방역에 좀 더 힘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감기 환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코로나는 뭐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속 조금씩이나마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비하면 확실히 코로나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본에서도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이 환자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외에서도 밖에서도 마스크를 정말 잘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스크 잘 쓰고 백신 잘 맞아도 이 코로나 언제쯤 끝이 날런지 당분간 뭐 코로나 종식 뭐 얼마 전에도 이야기는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종식은 앞으로 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이쯤 인사를 좀 마치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밤에 끝난 뭐 다우와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 일단 장 시작하면서 미국의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나서 큰 폭으로 하락해서 시작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그 하락폭을 줄이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날 열린다라고 하면 일단 뭐 큰 폭의 상승과 하락 없이 약간 약보합으로 우리도 시작할 것 같아요. 요즘 방송에서 뭐 간혹 몇몇 전문가분들이 뭐 산타 랠리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산타 랠리는 뭐 좀 힘들다고 보고 되려 여기서 2350, 2300 이하 뭐 이 부분을 또 위협하는 그런 하락이 또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타 랠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기서 2600을 뚫고 2700, 800을 간다.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산타 랠리가 나온다라고 해도 종목별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일부 특정 종목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별 산타 랠리는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젠을 보면 뭐 시젠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뭐 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일단 뭐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은 내려놨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즌으로 큰 돈을 뭐 주식으로 벌겠다라는 그런 욕심은 지금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마음은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일단 뭐 계좌를 볼 때마다 그 손실률을 볼 때마다 숫자를 볼 때마다 상당히 좀 허망하고 네, 열받고 뭐 짜증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지금 보시면 30일이었죠.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8.44% 2,800원까지 하락을 했고 어, 보면 이날 그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고 참 이 세력들 이 사악한 게 뭐냐면 이게 거의 동시호가 때 네, 장 막판에 거의 300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넘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좀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4% 5%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장 막판 동시호가 때 물량이 나오면서 뭐 더 빠졌죠. 그래서
8.43%까지 빠졌고 지난주의 모습을 보면 거의 10% 이상의 하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매도 추이 많은 분들이 제일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인데 8월 30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공매도 잔고도 100억대로 거의 390억, 400억 가까이 공매도 잔고 금액이 29일 날 찍혀 있었습니다만은 30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공매도도 어느 정도 많이 상환이 됐고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2.25%, 2.48%, 2.63%, 2.72%까지 높아졌던 게 0.69%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공매도를 안 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또 다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데 가정을 좀 열어두고 있어요. 보시면 이 순매도량도 외국인이 수요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진 날 37만 주, 또 목요일 날 32만 주, 금요일 날 12만 주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분의 1가량의 공매도가 남기고 3분의 1을 공매도 수량을 털어냈는데 더 이상 공매도를 칠 것인가? 사측이 얼마나 공매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 이것도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매출 부분입니다. 매출 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은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지 않고 되려 공매도를 계속 상환을 하겠죠. 급격히 공매도 수량이 100억대에서도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수량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해 가면서 과연 여기서 공매도를 더 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경우 우리는 바로 25,000원 그리고 2만원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고 지금도 큰 수량은 아니지만 3만 주, 5만 주씩 자사주를 신청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주가 상승의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사주 매입은 일부 주가가 하락을 10%할 거를 1, 2% 줄여서 8%, 7% 한다던가의 주가 방어 측면이 하락에 대해서 방어하는 측면이 좀 더 있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의 이슈는 힘이 없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배당을 더 많이 늘린다던가 하는 이슈에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며칠 전 기사에서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메리츠 금융지주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죠. 본인 그 대주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합병하고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배당을 늘리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핀다. 그 이슈에 어느 정도 일부 상승은 가져왔습니다만 그게 주구장창 상한가를 3번, 4번 칠 수 있는 그런 또 호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매출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더불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거의 1점대 후반 2%에 머물고 있는 그 주주 배당을 6%, 7% 계속해서 올리면서 주주들로 하여금 장기 투자하면서 충분히 배당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인식시켜 주는 게 이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사측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좋게 쓰여질 거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냐,
네, 그게 문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개인 각자의 판단이에요. CJN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 가격대에도 계속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N의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것은 아직도 위험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